영국의 종교개혁과 헨리 8세 이야기.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수없음 우리 들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수없음 우리 들어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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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우철쌤의 역사 수업 이제 시작할게요. 영국에서 장미 전쟁이 끝나고 영국 의회가 헨리 튜더를 영국 왕으로 승인하면서 헨리 튜더는 헨리 7세가 됩니다. 이로써 영국은 랭카스터 가문이 왕위를 차지하는 튜더 왕조가 성립되죠. 튜더 왕조의 헨리 7세는 요크 가문의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하였고 이로써 랭카스터 가문, 요크 가문이 통합됩니다. 헨리 7세는 절대 왕정권을 추구하면서 많은 귀족들을 숙청하고 그 귀족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왕권을 강화했죠. 귀족의 견제를 이전부터 원했던 젠트리, 중산층과 시민층은 이러한 절대 왕정의 모습에 지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헨리 7세와 요크 가문의 엘리자베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의 이름은 헨리 8세였습니다. 두 가문이 통합되었고 그 통합된 상징이 바로 헨리 8세가 되겠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헨리 7세가 사망하고 헨리 8세가 즉위하였습니다. 헨리 8세가 즉위하기 전에 이야기를 좀 살펴볼게요. 1500년경에 헨리 7세의 첫째 아들이었던 아서 왕자가 이베리아 반도의 아라곤 왕국의 공주 캐서린과 결혼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베리아 반도의 역사를 좀 알고 갑시다.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는 아라곤 왕국의 왕자 페르난도와 카스티아 왕국의 공주 이사벨라가 1479년에 결혼하죠. 이 결혼으로 아라곤 왕국과 카스티아 왕국이 통합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1480년대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 에스파냐에서 출발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베리아 반도의 새로운 국가 에스파냐 왕국이 1492년에 등장합니다. 에스파냐 왕국은 점점 그 세력을 키워나갔고 이윽고 아라곤 카스티아 통합 국가를 자신의 왕국으로 편입시키죠. 그때가 1516년이었습니다. 아서 왕자가 캐서린과 결혼한 것도 이맘때쯤이었죠. 하지만 아서 왕자는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병으로 사망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헨리 7세는 에스파냐와의 동맹이 계속 필요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었던 헨리를 첫째 아내였던 캐서린과 정혼, 약혼을 시킵니다. 결혼이 진행되기 전에 헨리 7세가 사망하였고 첫째 아들이었던 아서 왕자는 이미 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었던 헨리가 다음 왕이 됩니다. 그것이 헨리 8세였죠. 헨리 8세는 사실 왕으로 즉위했어도 캐서린과 결혼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는 캐서린과 그대로 결혼을 했죠. 둘 사이에서 첫째 아들이 탄생합니다. 당시 왕들에게는 아들의 탄생이 정말 중요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왕조를 가문의 피를 계속 계승해 나가려는 그런 의무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아들은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헨리 8세는 캐서린과 계속 아이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망했고 딸 메리 한 명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헨리 8세는 점점 캐서린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헨리 8세의 초기 종교적 성향을 좀 알고 갑시다. 헨리 8세는 초기에는 친가톨릭파, 신교황파로서 당시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던 루터의 종교개혁과 새로 등장한 개신교, 신교,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자 교황은 헨리 8세는 신앙의 옹호자라면서 칭찬해왔고 아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헨리 8세의 사랑이
캐서린을 떠나 시녀였던 앤블린에게 향하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을 캐서린 탓을 하였고 결국 이 문제로 강제로 이혼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헨리 8세는 시녀 앤블린과 재혼했죠. 헨리 8세는 친가톨릭적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혼과 재혼을 교황에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교황이 허락해 주어야만 이 이혼과 재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었죠. 넘어가기 전에 이후 캐서린의 이야기를 좀 알고 갑시다. 캐서린은 이 강제 이혼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하지만 결국 캐서린은 헨리 8세에게 쫓겨났고 그때 딸 메리와 함께 국경 지역에 격리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헨리 8세는 시녀 앤블린과 결혼했죠. 격리당한 캐서린은 딸 메리에게 로마 가톨릭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자신을 쫓아낸 세력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죠. 하지만 캐서린은 1536년에 격리 생활 끝에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헨리 8세 이야기입니다. 헨리 8세가 교황에게 이혼 재혼 승인 요청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요청을 교황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황은 굉장히 당황했죠. 왜 그랬냐? 당시 영국 헨리 8세와 독일의 까를 5세는 루터 종교개혁과 신교, 프로테스탄트를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이 두 명을 굉장히 아꼈고 또 고마워했죠. 그러던 중 헨리 8세에게서 자신의 이혼과 재혼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해 온 겁니다. 문제는 캐서린은 카를 5세의 친척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황이 헨리 8세의 이혼과 재혼을 승인하면 카를 5세가 실망할 것이고 반면에 교황이 헨리 8세의 이혼과 재혼을 승인하지 않으면 헨리 8세가 실망할 것이죠.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교황은 자신이 아끼는 두 왕 중 한 명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결국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시간을 끌게 되죠. 이에 헨리 8세는 교황에게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분이 상한 헨리 8세는 종교 개혁을 하겠다 선언하죠. 영국의 교회를 교황청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더 이상 영국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산하교회가 아닌 독립된 하나의 종교로서 교회로서 나아가겠다는 그런 선언이었죠. 곧이어 수장령도 발표합니다. 수장령이란 영국 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은 교황이 아니라 대주교도 아니라 영국 왕이다 라는 내용의 명령이었죠. 이 말은 곧 영국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오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영국 국교회가 성립이 됩니다. 이 국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은 교황도 아니라 대주교도 아니라 영국 왕이었죠. 영국 왕이 종교의 행사를 진행하고 종교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헨리 8세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도원을 탄압하고 해산했고요. 엠블린과의 재혼을 반대하는 주교 피셔와 대법관 토마스 모어를 죽이는 등 영국에 남아있는 로마 가톨릭 세력을 하나씩 탄압해 나갔죠. 수장령, 교회 개혁 이후 헨리 8세는 엠블린과 계속 결혼 생활을 해나갑니다. 역사 is 우철 teacher. 첫째 아이로 딸이 태어났고요. 그 딸의 이름은 엘리자베스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번의 출생을 했지만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헨리 8세는 엠블린과도 이혼합니다. 그리고 1536년에 엠블린을 죽이죠. 헨리 8세는 아들을 얻기 위해 또 다른 결혼을 합니다. 궁녀였던 제인 시모어와 결혼하죠. 제인 시모어는 결혼한 이후 헨리 8세에게 격리되어 있는 공주 메리를 궁궐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헨리 8세는 이를 받아들여 주죠. 이후 1537년 드디어 헨리 8세에게 아들 에드워드가 태어납니다. 아들을 낳아준 제인 시모어를 헨리 8세는 굉장히 아꼈죠. 그러나 제인 시모어는 출산 중에 세균에 감염되었고 이후 이것은 심각한 고열을 발생시켜 결국 제인 시모어는 사망하게 됩니다. 상심에 빠진 헨리 8세는 독일 클레베 공국의 앤과 네 번째 결혼을 합니다. 처음 헨리 8세는 앤의 초상화를 보고 사랑에 빠져 결혼을 결정했지만 실제 외모와 여러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결국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 앤은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왕의 누이라는 명칭을 얻고 영국에 계속 있으면서 왕실에 조언하기도 했죠. 앤과 이혼한 이후 헨리 8세는 앤블린의 사촌이었던 캐서린 하워드와 5번째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캐서린 하워드는
헨리 8세보다 프랜시스, 토머스 켈퍼퍼 등의 남자들과 사랑에 빠졌고 헨리 8세는 이 사실을 알고 남자들과 캐서린 하워드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헨리 8세는 6번째 결혼을 왕실 가정교사였던 캐서린 파와 합니다. 캐서린 파는 결혼 이후에 왕실 가정교사의 임무를 계속해서 해나갔는데 메리, 엘리자베스, 에드워드 등을 돌봤죠. 이후 1547년 1월에 헨리 8세가 사망하고 캐서린 파도 이후 사망하면서 그렇게 헨리 8세의 결혼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헨리 8세가 사망하고 아들인 에드워드가 즉위하여 에드워드 6세가 됩니다. 에드워드 6세는 42개조를 선포합니다. 영국 국교회의 교리를 정의하였죠. 또한 신교,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를 수용하여 영국 국교회의 기도서에 신교의 기도서 내용이 들어가도록 했죠. 이렇게 종교 통합을 추진했던 에드워드 6세는 1552년 병으로 사망합니다. 에드워드 6세는 아들을 얻지 못한 상태였고 튜더 왕조는 남은 남성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튜더 왕조는 여성 후계자에게 그 후계권을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왕위 계승권에 가까웠던 것이 캐서린의 딸 메리였습니다. 이로써 메리 1세가 즉위하였죠. 메리 1세, 어머니 캐서린이 격리 생활 중에 계속해서 로마 가톨릭 교육을 시켰고 자신을 쫓아낸 세력에 대한 복수심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걸맞게 이 여왕의 별명은 피에 메리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부활시키겠다면서 수많은 프로테스탄트, 신교를 믿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어머니를 쫓아냈을 때 활약했던 사람과 그 가문을 많이 죽였죠. 이러한 많은 죽음 때문에 메리 1세는 피에 메리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메리 1세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에스파냐 왕자 필립과 결혼했죠. 하지만 너무 이 출산에 대한 스트레스가 강한 탓에 상상 임신을 2번이나 하였고 이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1558년 메리 1세는 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죠. 결국 남성 후계자 없이 왕이 또 죽었기 때문에 엠블린의 딸 엘리자베스가 즉위합니다. 이것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왕권을 강화해 절대 왕정 시대를 시작하죠. 이후의 영국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